여러분 진도편 다 받았지? 다 받았고 요즘은 이제 시험 자체가 이게 뭐 출제자 경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출제에 따라서는 또 깊이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깊이 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지금부터는 특강 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단계로 돌입했다 봐야 되겠죠. 돌입했고 여러분 이제 아침 모사하는 것들은 좀 중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뭐 쌤들하고 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기본 만들 때 아침모사 했지만 아침모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기본 지문 자체도 많이 내고 하니까 아침모사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아침을 출력하면은 아침에 막 나야 된단 말이야. 나오는 게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좀 상주하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데 도움 많이 되죠. 요즘은 뭐 벗어나서 많이 하긴 한데 상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상주하게 만들려면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독서실을 좀 이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김민쌤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학원한테 이야기를 했어. 우리 차원에서는 그게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제 독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좀 할인을 좀 쳐달라. 쳐가지고 학생들이 이 자리를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뭐 이건 이제 대상은 테마하는 분들. 우리 기존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잘 하실 것 같고요. 테마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독서실 비용 한 30% 할인을 좀 쳐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학원에서 오케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아서 공부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해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서지 비용을 30% 할인을 쳐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받아들였어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아침 모사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배로 시험에서 기본을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아침 모사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알더라도 정확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틀리잖아요. 실수 없이 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그거는 반복이 핵심이에요. 반복이.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계속 심판을 놓잖아, 그지? 심판을 놓으면은 계속 책에 또 계속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옛날 판례를 제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출제하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판례도 낼 것이고 새로운 거 낼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은 강의 시간 자체가요 이전과 달리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양을 자꾸 줄여서 갈 것인가. 이제 점수에 지장을 안 주고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뭐 빨리 끝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양은 자꾸 늘어나거든.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줄일까 지금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중 하나는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익숙한 판례 있잖아. 이거는 빨리빨리 스킵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모든 쌤들이 그런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익숙한 판례는 조심할 자리만 체크하고 파박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죠? 그게 낫겠지? 자, 그럼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명예훼손부터 갑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실 건데 딱 필요한 것만. 이런 강론은 판례밖에 없어요. 서술에서는 딱 필요한 것만. 절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번에 보호법이겠죠. 기초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선요. 명예훼손 모욕죄가 일단 같다는 것. 그리고 포인트는 뭡니까? 둘째절 외적 명예죠. 우리 필요한 문장만 싹 빼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명예훼손은 그 밑에 구체적 사실에 적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욕죄는요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이다. 기초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됐죠?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문장 다 볼 필요 없어. 그 다음에 3번에서 보호 정도인데요. 우선적으로 1번 지문 시험권에 될 수 있습니다. 1번에 2번 좀 비슷하긴 한데요. 첫 문장 다 필요한 것만 잡아서 필요한 것만 가감하게 필요한 것만. 추상적 위헌범으로서의 명예훼손죄죠. 분명히 체크할 것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도 봐야 되겠지? 그러면 딱 필요한 것만 셋째 줄 끝에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죠. 침해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딱 필요한 것만 시험 지문 됐죠? 자, 그 뒤에는 봅시다. 필요한 것 맞게요. 필요한 것만. 뒤에 보면 다수의 사람 됐죠?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소수의 사람 딱 필요한 것만 그래도 문장 되거든. 다수의 사람 밑에 소수 사람에게 발현
됐죠? 하더라도 그 뒤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 그러면 공연이 발언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됐죠? 그 최근에 시험 나올 때는 그거 냈어요. 판례집은 없는데요. 뭐냐면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이 재형법중유 위반이냐 그걸 냈어요. 공연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재형법 위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선을 내면서 전파이론. 공연성 해석의 전파성을 해석을 끌어오는 게 재형법중유 위반이냐 그렇게 냈다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고 이건 됐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이 좀 유력한 지문은 맞아요. 맞는데 봅시다. 이게 왜 유력하냐면요. 첫 문장 딱 엑기스만 명예훼손. 그렇죠? 훼손이 포인트지. 우리가 훼손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침해된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해요. 됐죠? 그래서 명예훼손이라 규정. 됐죠? 자, 그러면 그때 이거는 그래도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뒷문장도 줄을 치세요. 이 문장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이러면 나오면 당황하니까 줄 치면은 그거는 명예훼손에 갖는 행위 방가치와 결과 방가치의 특수성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문장은 꼬는 문장은 아닙니다. 모든 범죄는 행위 반응과 결과 반응 다 있어요. 됐죠? 끝내시고 그다음 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번째 끝에 봅시다. 이 문장도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일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중심 단어를 자꾸 봐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했다. 됐죠? 자꾸 중심 문장을 잘 잡아야 여러분 안 당한데. 됐죠? 핵심이고 그래도 그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불능범인이 미수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낼 수 있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되겠죠? 조심하시고. 자, 됐고 오른쪽에 명예훼손 갑니다. 뭐 법 자체는 1항은 조심해야 되겠죠? 1항은 사실확실히 되어 있지만 진실 허위 다 되는 겁니다. 기초입니다. 자, 됐고 내려갈게요. 밑에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에서 이제 명예 주체는 다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갑시다. 문장 보지 말고 자연인 오제, 그 다음에 사자 오제, 법인 오제 자, 됐고요. 그건 간단하게 모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세 줄을 보시면 서울 시민 또는 경기 도민 이게 결정적인 문장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명예훼손 안 되겠죠. 막으려 하니까. 그죠? 됐죠? 그래서 뒤에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을 특정한 것이라면 이 특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겠죠. 범위를 말하겠죠. 그 각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다. 됐죠? 긍다하시고요. 밑에 365 이런 거는 사실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양을 좀 줄여야 되는데. 됐지? 그리고 내려갑시다. 참조 판례는 당연히 필수로 봐야 되겠죠. 집합 명칭 명예훼손 가능하다면 집합 표시한 모욕도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너무 범위가 크면 안 되겠지. 봅시다. 이건 이제 다 봐야 됩니다.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고 결정타지. 또 보면은 뒤에 집단 표시한 비난의 개별 구성인을 쓰는 비난은 좀 희석돼요. 결정타지. 그럼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결론 가시면 되죠. 그거는 세 번째 그때 모욕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원칙까지 줄치셨어요. 원칙이고 그렇게 내는 질문도 있었거든. 별 의미는 없는데요. 여러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약간 문장 틀면 당하거든. 자, 그런데요. 비난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희석이 안 됐단 말은 느낌을 줬다는 이야기죠. 이 단어가 결정타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그 밑에 예외적으로 구성원 경에 대해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됐죠? 옆 지문. 됐죠? 됐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양을 많이 줄여야 된대. 자, 다음 페이지 5번 있죠? 5번도 단골입니다. 그죠? 먼저 넷째 줄. 요 지문 자체 시험 지문이죠. 정보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필수 지문. 됐죠? 그건 따로 가시고 그 뒤에서는요. 굵은 것이 볼게요. 바로.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 이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조심할 자리 평가되지 않는 한 신경 써야 됩니다. 그 평가 안 되면 곧 국가란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이 공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연습할 자리가 평가된다면 이거 보완하셔야 되겠죠. 평가된다면 명예훼손 맞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되겠지? 그 다음 됐고요. 칼로 2번 갑니다. 자, 기억도 우습게 보지 말고 공연성은요. 또는 자리 조심하면 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 됐죠? 그런 자리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전파성이죠. 요거 뭐 이런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전파 가능성 있죠? 그 최근 나왔던 패턴 한번 적어볼까? 전파 가능성 있지? 전파 가능성.
됐죠? 여기 하나 적어보면은 공연성에 전파 가능성을 요구한다 하여, 공연성의 전파 가능성을 요구한다 하여 죄형 법정주의 위반은 아니다. 그거 요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확대했을 때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것이 됐지. 그래서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장 읽어볼게요. 기초니까. 자,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가능성으로 충분하지. 가능성이 돼. 가능성이 있으면 바로 공연성 인정되고, 그 다음 뒤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그 밑에 공연성 겨루고 딱 문장대에 가면 돼요. 안 될 때는 읽으면 된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법리는 이거 냈다 아닙니까? 냈거든. 이러한 법리는 됐죠? 우리가요. 이런 그 SNS 하는 게 정보통신망법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됐죠? 그 뒤에 정보통신망법 됐죠? 딱 단어만 잡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끝에 공직선거법 있죠?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최근에 냈다. 됐지? 똑같습니다. 됐죠? 됐죠? 끝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전파 가능성 증명 정도는 입증 방식인데요. 이건 다 하지 말고요. 5번째 줄 끝에 보시면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 그 개연성 단어 의미가 있지.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개연성은요, 구분할 단어가 있대. 밑에 보면 끝에 단순한 가능성 구분해야 된대. 그 개연성 우리가 저 용어를 풀면요, 고도의 가능성이야. 고도의 가능성.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개연성에 쓰면 되고요. 단순한 가능성은 안 됩니다. 입증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리얼 시험 나왔다. 기출이다. 자, 보세요. 발언 이후에 실체 전파되는 여부는, 그죠? 이게 전파된 여부, 이게 또 포인트 아이가. 그죠? 여부는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는 맞지만, 발언 후 실제 전파되었는지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우연한 사정이거든. 그거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가 된다. 이거는 이제 크게 집중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가셔야 돼요. 됐지? 그 시험 지문 대상하면 안 되고.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시면은 발언 상대방이 이게 듣는 사람이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의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결정탑니다. 예시입니다. 또는 뒤에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될 공무원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집이 있는 경우 결정탑니다. 됐죠? 이런 사람 전파하겠나? 안 하겠지? 그 결론 밑에 두 줄레로 오시면 공연성 부정 시험 지문.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거 갑니다. 이것도 시험 지문이었어요.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가 상대방의 특수한 관계죠. 또는 상대방의 직무상 특수한 지위 또는 신분을 가지고 있죠. 여기 시험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랍니까?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있단 말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보면 끝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안 된다는 표현이야. 요거 시험 지문 나왔었어요. 됐지? 그 다음에 미음에서는요. 당연히 전파성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둘째 줄 보시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 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맞죠? 꺼내야죠. 시험 지문입니다. 당연히 고의 있어야죠.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나 인식은 있으면 물론이고 인식 맞죠? 포인트들 원래 고의는 인식 앤드 의혹 필요하죠. 그쵸? 물론이고 나하고 위험을 요긴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됐죠? 시험 지문 됐죠? 그 다음 거대 시험 지문이 돼. 그럼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제. 여부는 외부는요. 뒷문장은 필요 없고 밑에 봅시다. 바로 일반인이라며. 일반인. 그 일반인 단어 포인트 돼. 일반인이라면 전파 가능성 어떻게 평가할 것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밑에 문장에 봅니다.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주인한다. 심리라는 것은 행위자 심리입니다. 이 자리에 겁니다. 행위자 입장이라 해야 되지. 이걸 일반인 입장이라 하면 안 됩니다. 됐죠? 그 판단은 일반인은 하지만 심리는 행위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심리는 곧 행위자다. 연결 잘해야 되는데 장난치는 자리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공연성 인정 판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듣는 사람하고 피해자가요. 우리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전파될 것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전파가 안 될 것이다. 근데 예외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전파 안 되는 것은 아주 친한 사이의 대화, 부부 사이의 대화 이런 건 전파가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1번은 그냥 굵은 글씨 체크하고 끝나면 되겠죠. 전산만 끝. 이 판례는요. 공연성 판례입니다. 모아놨잖아요. 요거 가면 돼요. 그냥. 됐죠? 인정이 되겠지. 또 키워드만 치면 돼. 이런 것들은 이번에 개인별로 비공개 대화, 이 비공개 때문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 모르잖아요. 역시 공연성 빵 끝이에요. 3번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이것도 필요한 것만 딱 가면 돼. 첫 문장에 덜은, 딱 필요한 거 잡으세요. 덜은 사람은 한 사람씩 불과하다. 근데 뒤에 결정타가 있지. 뒤에 특별한 친분관계 있는 자가 아니며 결정타입니다. 특별한 친분관계 없으면 전파 되겠죠, 그제? 뒷문장 안 봐도 돼요. 물론 다 주겠지만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공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판례는요. 이게 뭐 옛날 판례지만 요즘 하도 한도 던지니까 봅니다. 보면은 동네 사람 얘는 됩니다. 느낌 오죠? 근데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결정자지. 전파되겠나? 우리 뒷문장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본질이 내용이 아니고요. 전파성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될 수 없는 거예요. 되겠죠? 전파되기 미안합니다. 힘들어요. 봅시다. 보시면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죠? 그렇지? 동네 사람 때문에 피해자 시어머니는 안 되겠지만 그죠? 동네 사람 때문에 한번 실수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다음에 6번은 다 보지 말고요. 교회 하면 게임 끝.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 속도 빠른 거 알지? 그제? 교회 하면 끝. 이 판례가 3인도 15인도 있거든. 됐죠? 그다음에 7번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8번에서는 첫 문장 중간에 또 엑기스만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 인면식이 없다. 됐죠? 그럼 끝입니다. 전파되겠죠? 게임 끝. 이러면 된대. 되고 그 다음에 9번도 한 번씩 내는데요. 보시면은 이 사람이요. 타인의 명예를 도용했죠? 도용해서 이 쟁점 두 개 돼. 타인의 명예를 도용해서 교원장을 비판한 내용의 호소문 작성 끊고 이 시험 질문이 돼. 자, 우선적으로 보면요. 호소문도 문서입니다. 타인 명이 썼잖아요. 이 자체에서 일단 밑에 노조 제명 사문서 위조가 나와요.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원들에게 보내버리지. 보내버리면은 이 사람 뭐야?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연히 공연성이라. 됐죠? 그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우리 행사처를 언급은 안 했지만, 그래도 그는 두 가지 법령 언급했으나 그대로 가시면 돼요. 실경입니다. 됐죠? 자, 10번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11번도 잘 냅니다. 요 단의 포인트는 뒷길입니다. 뒷길.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보세요. 뒤에 보시면 뒷길이죠? 근데 뒤에 보면 남편 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친척 B가 들었잖아요. 이건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만 논다면 이게 공연성이 없어요. 근데 골목길 뒷길에서 했기 때문에 밥 먹다가 소리 들린다 이거. 저 뭐지 이란다니까. 그 뒷길이 포인트지. 이거는 전파성이 있겠지. 맞죠? 그래서 뭐 뒤에 사건 자체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뒷길이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것은 있고 그 다음에 12번은 교인 15명이죠. 15명이다. 끝. 됐고요.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은 직장이면 거의 전파성했다 봐야 돼요. 그 같은 직장 노조위원장 관련 유포했다 그러면 전파한다 이야기야. 간단하게. 14번은 안 봐도 되겠고 그 15번은요. 두 번째 끝에 팩스로 감사하게 보냈잖아요. 그 감사는 결과물을 공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것이고. 되겠지.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보세요. 골프장 경기 도우미, 캐디지, 캐디. 캐디가요. 지금 이제 허위사실상 서명자를 만들어가지고 다수 동료에게 읽혔죠. 그럼 뭡니까? 포인트가 다수 동료입니다. 그러면 소문 퍼지지 않겠나? 걸립니다. 이 판례 말고요. 뭡니까?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은 8번 판례 있죠.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8번 판례도 이게 캐디를 욕하는 내용인데, 보세요. 8번 판례 있죠. 오른쪽 박스에. 8번 판례 보시면 이제 위반한 경기 도우미를 징계하여 처리해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요청서 있죠.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담당자에게 보냈거든. 회사 운영 담당자. 이거는 이제 함부로 막 발설할 위치가 아니라 본 거예요. 그래서 골프 운영 회사 담당자 이래버리면 이거는 전파성이 없는 것이고 구분해야 된대. 됐지? 이건 아직 안 나왔대. 안 나왔대. 다시 왼쪽으로 시가지고 됐죠? 이 공연성가 나올 수 있는 판례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이건 중대하면 돼요. 됐지? 됐고. 그 다음 밑에 공성 부정 판례 가겠습니다. 부정 판례. 역시 동그라미 1을 봅시다.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지. 중학교 교사 이게 피해자제. 누구한테? 이사장 끝. 전파되겠나? 안 됩니다. 끝이 됐고 다 안 봐도 된대.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남편이 피해자제. 남편의 친구에게 친한 친구겠지. 끝내시면 돼. 전파되겠나? 안 되겠지. 3번 판례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피고인이 와닿지 않으면요. 이해하고 싶다면 이걸 A로 바꾸시면 돼요. A 바꾸시고 그럼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이놈이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발설을 유도해야 안 되겠나? 그 뒤에 보니까 증거 자료를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결정 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키포인트다. 됐지? 하기 위해서 A의 반을 유도를 해버립니다. 그럼 누군가를 막 비만한 글이 들어오겠지? 이제 그걸 확보해가지고 제출해버린단 말이야. 우리 뒷문장 안 본대. 됐지? 그래서 어디에 제출하노? 맨 밑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거거든. 그럼 수사기관 제출하면 수사기관 이걸 발설하겠나? 안 하겠지.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다. 첫 문장에 증거자료 미리 엄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단어 포인트.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맨 밑에 수사기관 외에는 전달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가도 이해가 되면 끝이야. 문제 풀리면 되거든. 그죠? 됐어요. 또 그럼 4번은 안 봐도 되겠고 5번도 보세요. 내 앞에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피해자의 측근이며 피해자의 불신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던 갑 끝입니다. 그러면 피해자하고 친밀한 관계 맞나? 맞지? 그럼 끝나면 되죠. 밑에 사건 뒤에 안 볼 겁니다. 어차피 그는 전파성이 있겠나? 없겠지, 그제? 없습니다. 이게 키포인트 돼. 됐지? 끝이. 자, 됐고. 그 다음에 6번은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보면 첫째 다방이야, 다방. 자, 다방이고, 둘째,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갑에게. 됐죠? 여기서 먼저 하나 가야 되겠지? 친한 사이지? 공연성 X지. 맞아, X다. 그 다음에 또 다방이란 이야기죠. 그럼 다른 사람 들을 수 있잖아요. 첫 문장 끝에 다방 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 다른 사람 들을 이유도 없다. 공연성이 X. 이렇게 하면 되겠고. 됐지? 그 다음에 8번 했죠? 8번 됐고 2번. 2번은 여러분 출친자는 보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걸 넘어가도 되겠죠? 그제? 넘어간대. 됐고요. 그 3번도 워낙 중요한 판례인데요. 한번 당연할게요. 이거는.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 이걸 구별하잖아요. 적시했을 때는 뭡니까 바로 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성 따지면 되는 것이고 예 그러던 자 뒤에 그와는 달리 이 자리 그렇지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 기자를 통해 적시할 경우에는 했지 한나라만 잡으면 되겠죠. 그 밑에 기사화 되었는가 봐야 됩니다. 기사화 되어서 보다지 않았다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가는 것이고 기사화를 잡으면 되겠죠. 기사화.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제목이 보면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전혀 무관하잖아요. 원래 무관하면요. 전파성이 있어요. 근데 없다 했잖아. 그 얘가 하나 딱 적으면 되겠지. 부부 이런 거. 부부 사이 대화 이런 것들. 친한 사이 대화 이런 것들. 그건 전파 안 합니다. 괜히 옆 사람 이야기했다가 마누라가 갑자기 밤에 나가서 전파하면요. 우리 이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판례들이니까 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1번 안 봅니다. 안 보고요. 2번 해볼게요. 2번.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피고는 A를 합시다. A. 스토리 이해되면 되니까. A, 이 집에서 A의 처가 있죠? 처로부터 전날 A가 외박한 사실에서 추궁을 당한 거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처에게 피해자 B라면 되겠지. B와 동심했다 알린 거죠. 그럼 B는 뭡니까? 무슨 년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뭡니까? 이 마누라가 들었다고 이 B를 까고 다니까. 그럼 남편도 쪽팔리는데 안 되겠지. 여기 이제 공연성이 없는 거야. 부부 사이 대화라고.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이런 판례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 키워드만 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둘째로 보시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고인이 평소 을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갑으로부터 취득한 을의 범죄 경력 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 보여주면서 전과자하고 나쁜 이랬죠. 자, 이런 갑시다. 포인트 갑니다. 둘째 줄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이라면 되겠죠. 되지? 그 사건을 좀 도로 싶으면 전과자고 나쁜 년이라고 하면 되겠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 맞죠? 이게 친한 사이라는 이야기야. 이게 친하지 않으면 전파될 거예요. 우리끼리인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병에게 이랬단 말이야. 안 됩니다. 됐죠? 그래 가시면 되겠고. 근데 5분도 여러분 또 한 번씩 냈던 겁니다. 냈던 건데 서토리 한번 볼게요. 이제 피고인 A를 합시다. A가 자신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를 피해하겠습니다. 피해 병실을 찾아가 그의 엄마 갑과 대화하던 중에 갑의 이웃 얼밑 그다음에 피고인의 일행 병문안겠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가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병문안 왔던 사람들은요 친한 사이 아니겠어요? 친한 사이기 때문에 전파 안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 끝에 정신병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뇌출혈의 병문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아요. 공연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해도 문제 풀어봤을 때 풀리면 끝 아이가 풀립니다. 됐지? 다음 페이지 2번 갑니다. 사실의 즉시 갑니다. 자, 첫 문장은 당연히 시험 지문입니다. 이론 지문 잘해야 되겠지? 간데 첫 문장 끝에 사실의 즉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 시험 지문. 시험 지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중간 건 보지 말고 넷째로 갑니다. 표현 내용이 증거에서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단골입니다.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고 걸어버립니다. 반드시 입증이 가능해야 팩트입니다. 팩트. 됐죠? 팩트대. 그 다음 밑에 사건은요. 다 보지 마세요. 2단 중에 2단. 이게 알고리즘 2단 중에 2단. 떠들었다 이 말이겠죠? 막연하잖아요. 왜요가 나오죠? 왜요? 결론 밑에 사실적실은 아니다. 명예훼손 안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중요하죠. 니은도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보세요. 둘째를 보시면 중간에 사실이란 했죠. 사실이란 뒤에 뭡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맞죠? 그러면 계속 가면 장래일을 적시했잖아요. 장래일. 됐죠? 그 장래일 적시했습니다. 원래는 원칙은 장래일은 됩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장래는. 근데 전제가 있지. 그 밑에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기초로 했다. 이게 포인트. 됐죠? 그럴 때는 그 밑에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개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건은 간단하게 그 밑에 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돼.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맞죠? 이거는 과거제. 내일부로 하면 미래제. 과거를 토대로 한 미래 아니겠나. 영장이 떨어진다. 끝. 이거는 뭡니다. 결론 사적시 맞다. 됐죠? 끝이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도 필수입니다. 둘째 줄.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것도 됩니다. 한 번도 발설하면 안 되죠. 하더라도 됐죠. 그 밑에 사회적 평가를 좌시킬 만한 행동을 하면 명예훼손 맞다. 됐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밑에 오죠. 하나 출처됩니다. 공지의 사실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 그것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를 보시면은요. 역시 첫 문장 단어 만듭니다. 첫 문장 중간에 사실의 적시는 자, 그 밑에 스스로 실험한 것 됐죠? 됩니다. 예시다에 그 다음에 뒤에 타인으로부터 주문한 것 됩니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죠. 예시다에 불문한다. 됐죠? 그 다음에 미음 구체성입니다. A에서는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둘째 줄에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되겠지. 보통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자, 끝이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보십니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 시험 노제. 이런 가치 판단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조심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맞거든요. 이런 항상 명예훼손은 가치평가 저하가 와야 돼요. 이 문장 기억해야 되는데 그 밑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 이 문장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럼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B 갑니다. B. B에서도 보세요. 첫 문장 끝에 보시면 허위의 사실이죠. 허위 사실. 그 허위 사실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뒤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게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허위를 적시해도요. 평가 절하가 없으면은 제가 안 돼요. 명예훼손 안 됩니다. 조심할 자리. 됐죠? 그 다음 오른쪽에 사건 보시는데 이게 이제 가치 중립할래거든요. 다 하지 마세요. 사건을 못 바꾸니까 일단 읽어놔 볼게요. 주식의 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서 일본 기업이 됐다 하더라. 이런 표현이 가치 중립이죠. 내 판단 들어간 거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가치 중립되더라도 진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 이게 그 정도는 안 됐다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예훼손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진로 그 다음에 아사히 맥주 됐죠. 이렇게 하시면 아 급할래 되겠지. 첨장 그 사건 잡아도 됩니다. 넘어갔다는 거 하시고 결국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네 번째 끝에 보면 진로의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 표현은 아니었다. 가치 평가가 절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그는 죄가 안 됩니다.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좀 개념 팔르니까 좀 잘 봐야 되지. 자, 봅시다. 우리가 진실하고 허위 비교하면 허위가 더 무겁잖아요. 봅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는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거로 했죠. 예상이제. 침해되는 것 하면 되겠고. 예시다. 예시대. 또는 양자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시다. 이럴 때는 굳이 뭡니까? 허위로 갈 이유가 있겠나? 없겠지. 이럴 때는 그 밑에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갑시다. D도 단골이제. 둘째 줄 끝에 갑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돼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 뒤에 특정 문구, 이게 포인트지. 모텔, 호텔 이런 거잖아. 특정 문구에서 곧바로 유추돼도 된다. 됐죠. 끝. 그 다음에 비협은 원래 잘 내죠. 원래 잘 냅니다. 비협 볼까? 전문장 끝에 307조 1항의 사실, 법은 사실돼 있죠. 2항의 허위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가치 판단 평가를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건 시험 지문. 그 다음 뒤에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는 결국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시험 지문.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 차이는 뭐냐? 인식의 차이 나지. 그제? 그럼 뒤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허위세나 인식이 없다. 이 시험 지문이지. 이럴 때는 바로 그 밑에 307조 2항이 아니고 307조 1항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시험 지문. 됐죠? 끝. 됐어요.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시옷도 시험 나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개념을 이해할 것을 하나 적자면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이래가지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끝에 갑니다. 자, 민사 판결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 적시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면 되겠나?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별개. 시험 지문 다 다른 시험 다 나온 거예요. 기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이제 구체적 사실의 적시 O 했지 않습니까? 몇 개는 버릴게요. 1번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3번도 뭐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버려보려고요. 됐죠? 다 그럼 너무 못 자겠노. 버려봐야지. 버려야지. 뭐 버립시다. 버리고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것 됐죠? 아닌 것.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만 딱 봐도 이게 모욕 아니겠나? 그제? 모욕이겠지? 이거 내겠나? 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모욕이죠. 됐지? 그러면 이제 7번을 잘 봐요. 7번 같은 건 좋아합니다. 봅시다. 우선 보면은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죠. 비평하면서 그러니까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한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이런 문장은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함정 문장이거든. 우리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의 적시는 입증에 가능한 사실을 전개하면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세요. 지금 세 줄에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이 말이죠. 문장 이것만 줄친 것만 봐도 문장된데 바로 그 밑에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이었다. 이게 결정답니다. 결국은 주가 뭐라? 이거는 비판이었다. 주관적 의견이었다는 거죠. 의견은 팩트가 되나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맨 밑에 결론 바로 가면 되겠지. 그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장을 다 안 읽었잖아요. 문장을 막 엮어와도 읽힙니다. 이런 것들 읽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온 문장에서 조심할 부분이 있거든. 그런 거면 조심하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전체 파악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대. 됐죠? 끝 됐고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이것도 시험 내잖아요. 다 보지 마세요. 앞 문장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대. 필요 없다 분명히 필요 없고요. 5절 갑니다. 고발했다는 내용의 언사만 하고 고발은 뭡니까? 외우지. 딱 필요한 거 가면 되죠. 뒤에 고발의 동기나 경위 잃어버리면 이거는 그렇군요가 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결론 밑에 줄 끝에 구체적 사실은 아니다. 그럼 명예훼손 안 된다는 이야기지. 됐지. 그 다음에 9번도 단골인데요. 우리 여러 번 이야기했지. 묻고 질문하는 것, 답하는 것. 묻고 답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물으니까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금하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은 보세요. 첫 문장 중간에 보시면 확인 요구에 대답하는 과정. 또는 뭡니까? 또 밑에 보시면 끝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 과정.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 게 고의도 인정 안 해요. 고의도 인정 안 하고 사실시도 인정 안 합니다. 그 중간에 있지. 둘째 보면 범위 인정할 수 없고 이 말도 있지. 사실시라고도 부르지는 않습니다. 끝내면 된대. 됐고 그다음에 10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됐고 그 11번은 또 다른 시험을 냈거든.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단 줄 치지 마시고 봅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얘가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느끼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정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는 언론자유상 허용된다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봅시다. 첫 문장에서 중간에 타 종교 신앙의 대상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봐도 되니까 둘째 줄에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끼는 표현 사용. 그럼 대충 파악은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잘 봐야 되는데 뒤에 신도들에 대한 정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 또는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까지죠. 됐지? 이렇게 하면은 명예훼손 됩니다. 아닌 이상 이런 표현 잘해야 된다고. 요번에도 그런 거 장난 많이 쳤거든.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 다음에 걸립니다.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하시라고. 됐죠? 그치? 미세하게 장난 많이 치거든. 그래 가면 되겠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12번 이런 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심판을 해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에 시험 나왔는데 서툴 하나 보고 키워도만 간대. 봅시다. 이제 갑이요. 이게 아빠거든. 초등학생 딸 A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당했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해가지고 교장의 가해 학생에 의뢰돼서 접촉 보복 행위 금지라고 조치를 내렸죠. 그래도 아버지가 열받으니까 카카오톡 계정 퍼사에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라고 남긴 겁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요.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구체적 사실을 적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칩시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두 번째 끝에 카카오톡 퍼사에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겁니다. 네, 저렇게 하고 뭐 좀 기억 좀 들어가고 싶으면 뒤에 주먹 모양 한 3개 그렸다. 이거죠. 뭐 그런 건데 누군지 알겠나? 모르겠지. 막연하지. 밑에 갑시다. 구체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명예훼손 안 됩니다. 시험 나왔어요. 됐고 14번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죠. 아직 안 나왔거든. 먼저 서토리 한번 읽어본데 이것도 키워드 치면 돼요. 봅시다. 동장인데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제 열린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갑도 참석했다. 이혼한 여자가 왜 오냐 이 말이겠지. 됐죠. 그래서 행사 참여 사람들 사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라고 막 떠들었고 또 주민들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에서 갑은 이혼했다. 또 이 사람이 당사자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막 떠드는 겁니다. 그게 명예훼손 되냐? 그거는 하나의 의견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그럼 할 수 있어요. 이혼했다고 여러분 나쁘나? 맞죠? 이혼했다고 썼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주어 다 생략했대요. 이런 거는 다 생략되고 봅시다. 세 줄 딱 가면 되죠. 갑은 이혼했다. 알았다. 알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당산제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딱 두 단어입니다. 이혼했다. 당산제 빵 끝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까물 수 있기 때문에 몇 미터 갑시다. 그건 의견이다.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이건 앞으로 나올 판례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15번도 봅시다. 먼저 서두를 봅니다. 이 사람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과거 자신을 근무했던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말이거든. 실제 그런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럼 사실로 이야기한 거 맞지? 자 그러면 주어 다 빼야 돼.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한 건데 시킨 대로 하세요. 전문가 그때 회사의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됐죠? 여기서 뭡니까? 술 강건이 포인트 아니겠나? 진실 아닙니까? 그죠? 그 세 번째 끝에 허위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배운 목적도 없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는
명예훼손 안 된다 이야기. 이게 정보통신망법인데 그런 걸 묻지 않지. SNS 올리면 정보통신망 페이스북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이겠죠. 그런 건 안 묻습니다. 됐죠? 내려가고 이제 이형 피해자의 특징 갑니다. 역시 A 필수입니다. 여러분 첫 문장 기초로 갑니다. 첫 문장 잡으면은 명예훼손죄한 불법행위가 들리면 피해자는 반드시 특정돼야 됩니다. 됐죠?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반드시 했지. 반드시. 그 한번 줄쳐 볼게요.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시해야 되나 명칭을 그건 아니다. 맞죠? 장난치면 그래 장난치겠지. 반드시란 표현은 항상 조심해야지. 그건 뭐냐? 두 문자 이니셜만 사용해도 이 말이죠. 결론은 밑에 피해자를 지목하는 거 알아들으시면 된다. 됐죠? 끝이 돼. 한마디로 두 문자 이니셜 된다 이야기야. 끝 됐고 B는 우리가 옛날에 안 했는데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또 뭐 해마다 마음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볼게요. 옛날에 나왔던 거 아이가 그제. 요즘은 추세가 뒤통수 때리는 게라 맞으면 아파요 이게. 한번 봅시다. 우선 뭐 읽어볼게요. 줄치지 말고. 갑은 신씨 성을 가진 종중 들어봤죠? 그 신씨 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이야. 이든 을이죠. 저 갑이 이제 범인이고 뒤에 을이 이제 신종중이네, 그지? 갑은 신씨 종중의 재산관리위원장 이든 을과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는데 어느 날 내가요 마을에서 시골 말이겠지 방송으로 떠드는 거야. 어떤 분자가 종중 재산을 횡령 착보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걸 한번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왜 했느냐면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결정타로요. 둘째 줄 끝에 보면 어떤 분자 이것 때문에 출자가 꽂힐 수가 있어요. 어떤 분자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자라고 하면 이게 누구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야.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자 했죠? 밑에 횡령 착복했죠? 이달았다면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우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지금 뒤에 또 종중자산 잡아야 되겠네. 종중자산 했죠? 여러분 종중자산 해버리면 이 말에 한 80세대 정도가요 신시성을 가졌다. 밑에 막 풀어놓거든. 그럼 이거는 신시 종중의 문제겠구나. 감이 온다는 것이야. 둘째 이러면 횡령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관자가 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위원장이었겠지. 이 보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거는 결론 맨 밑에 괄호가 맵니다. 특정인에 대한 끝에 있죠? 명예훼손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자가 종주재산을 횡령 착복하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건 앞에 다 줄 겁니다. 아시겠죠? 되겠죠? 됐어요. 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읒 있죠? 지읒. 지읒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출처자를 그대로 다 읽으면 됩니다. 되겠죠? 읽어보세요. 버리면 안 된대. 읽어봐야 된대. 됐죠? 넘어가시고 치읓. 그 치읓 이거는 원래 중요하잖아요. 이제 중요한데 우선 A 봅시다. A 보시면 그때 보시면 보도 내용. 이 보도가 명예훼손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보도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또는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했다. 그럴 수 있어요. 전해 들은 걸 기사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하였다. 그런데 그 밑에가 결정타야.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이라면 이게 팩트가 되는 기라. 맞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적시 맞다. 맞지? 조심하시고 또 B를 또 좋아합니다. 경감문 내는데 봅시다. 그러면 첫 문장에 보시면 그때 언론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은 정말 좋아합니다. 판단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준이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는 보도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뒤에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이 실제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전해주는 사람이 내가 어디 산다 그런 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국민을 보는 것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보도하는 내용을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가야 되는데 장난치기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도 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그 밑에 줄 끝에 소문이나 제3자 말정의 정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대. 됐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고. 됐지? 자, 그 다음에 키읔 있죠? 학문적 표현. 이거는 좀 봐야 된대. 이것도 이제 새로운 판례들인데 이런 우리가 학문적으로 할 때는요 역사적인 비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학문의 특성상 그렇대. 그래서 이게 위안부 사건이거든. 두 번째 것도 보시면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위안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위안부에 대한 인격 침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그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우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보기 어렵다. 학문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되겠죠? 요 문장만 갖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위안부 있죠, 위안부. 이러면 사건 하나 특징이 되는 게 위안부를 비하한 사건이에요. 이게 위안부를 비하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 하면은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뭡니까? 교수들이 책을 써야 될 거 아니겠나? 그럼 그 중에는 위안부를 비하하는 식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그런 말 있었잖아요. 위안부가 끌려간 기보다는 지가 좋아서 간 것도 있다. 이렇게 비판해 버린다고. 그 위안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걸 대놓고 뭡니까? 바로 허위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야. 학문의 특성이야. 됐죠? 위안부 사건이고. 됐죠? 그다음에 3번은 단골이죠. 단골인데. 요번 시에 비슷한 거 또 나왔잖아요. 봅시다. 추상료 위헌범이제. 기초를 잡고 기초 추상료 위헌범이다. 그러면 서적 신문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했지. 그럼 이런 아시다시피 게시하면 범행 끝입니다. 뒤에 오답 가야 되겠지. 오답.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걸 계속된다고 본다라고 글을 보잖아. 그 부분 잘 봐야 되겠지. 그렇지? 됐고요. 그러면 또 뒤에 보세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것도 냈다 이가.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거든. 그러면 역시 끝에 오른쪽 위에 봅시다. 종료식이 달라지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뒤에 손가락 표시 이게 기출 지문이었거든.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 종식에는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점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딱 카톡에 올리면 끝입니다. 맞죠? 카톡에 올리면 끝이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우승요건 보는데 조금 더 보고 싶게요. 됐죠? 좀 더 보고. 자, 먼저 고의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기초대. 지금 여러분 첫 문장은 잡아야 되겠지? 307조 2항은 허위제.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의 고의 이 말이 허위대. 허위대. 그러면 구승요건 적시된 사실 허위라는 점. 대상 맞지? 그 다음에요. 사회적 평가를 좌식할 만한 것. 대상 맞지? 근데요. 목적이 필요하나? 목적은 필요 없다. 맞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여러분들이 줄친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쉽습니다. 읽어보세요. 이해되면 버리면 됩니다. 3번도 기출입니다. 기출인데 안 볼 수는 없죠. 봅시다. 셋째 줄. 영화가요.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믿었고 이거 잘 봐래. 우리가 믿었다만 놓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 같이 딱 세팅 이런 건 세팅을 해야 된다고. 믿었고 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 이유가 있고 이거 딱 세팅을 해야 된다고. 되겠죠? 있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위자에게 불법 책임 물을 수 없다면 이랬잖아요. 결국 못 묻는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그 밑에 줄 또 굵은 자리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홍보회가 별도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게 광고만 가지고 따로 명예훼손하면 되겠나?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맞죠? 됐습니다. 요 보면 그 특별한 사정 위에 문장 보면요. 그 광고 홍보 등의 내용이 영화에서 묘사된 허위의 사실을 넘어선다. 그 넘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면 명예훼손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지. 요즘은 특별한 사정 많이 묻는다 이가. 요번 시험에도 특별한 사정 물어가지고 많이 당해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면은 보통 원칙이 원칙은 안 되지만 넘어서면 된다. 되겠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갑시다. 4번 가면 4번. 그 4번 보시면은 일단 스토리 한번 읽어봅니다. 스토리. 아직 안 나왔다 이게 전부 다. 안 나왔는데 봅시다. 빌라를 가려고 있는 피고인들이 그죠? 빌라 아랫집에 거주하는 갑으로부터 누수 문제로 공사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갑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누수공사 협조의 대가로 가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막말과 욕설을 했던 취지로 발언하였고 다툼이 생겼겠죠. 그래서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등으로 말을 한 겁니다. 되겠죠? 요 표현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정황상이 말이에요. 정황상. 이게 전파가 되겠는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느낌상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뭡니까? 이건 단장에 없다 본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끝에 보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 의사에 기해서 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됐죠? 이런 것들 요즘은 이게 문장에 길어서 안 될 것 같죠. 요즘은 그런 거 아니더라고. 때려봅니다. 그냥 때리기 때문에 요래 가면 되겠지. 빌라 아랫집 사건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누수 문제 됐죠? 그래서 밑에 넷줄 무식한 것들 이중 인격자로 말한 것 전파성이 없다 보는 거예요. 됐지? 그렇지? 되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쉽시다.